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 지음 이문필 편역 베이직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카네기 저서 중에서요, 유용한 부분과 에피소드를 선별해서 구성한 책입니다. 카네기의 핵심적 사상, 또 사업, 인간관계, 심리 분야 등을 모았기 때문에 이 한 권으로 중요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유익합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비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카들의 편지 회신이 재밌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에게는 예일 대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둘 있었는데 학업과 개인 생활로 바빠서인지 집으로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뜸해졌다. 이에 형수님은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병이 생길 지경이었다. 이 사실을 안 카네기는 특별히 회신을 부탁하지 않아도 두 조카의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는 일상적인 안부 편지를 쓰고는 편지 말미에 $5를 보낸다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물론 편지 속에 돈은 넣어두지 않았다. 곧바로 조카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편지의 추신란에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입을 열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자문해 보라. 어떻게 하면 상대가 이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무작정 문제에 부딪힐 때 낭비되는 쓸데없는 헛수고를 덜 수 있다. 다음은 2장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은요. 1.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라. 2. 미소 띤 얼굴로 다가서라. 3. 이름을 기억하라. 4.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5.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주목하라. 6. 칭찬을 아끼지 마라.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요, 우표로 인해 얻은 성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인류은행에서 근무하는 찰스 월터스는 한 기업의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지시를 받고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그 기업의 사장을 방문했다. 그가 막 사장실로 들어가는데 젊은 여비서가 사장에게 오늘은 갖다 드릴 우표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월터스에게 말을 건넸다. 12살짜리 아들 녀석이 우표를 수집하는 중이거든요. 이윽고 월터스는 찾아온 용건을 설명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사장은 그저 애매모호하게 애둘러 말할 뿐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월터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을 듯했다. 면담은 아무런 소득 없이 짧게 끝났다. 솔직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12살짜리 아들과 우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근무하던 은행의 외환부서에는 전 세계 희귀 우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우표 몇 장을 챙겨 들고 다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나요? 그는 한박 웃음을 머금고 내 손을 부여잡더니 무척이나 반가워 하더군요. 그리고 우표들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우리 조지가 정말 좋아하겠군요. 이건 정말 최고네요. 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30분 동안이나 우표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사장은 아들 사진까지 보여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사장은 제가 필요했던 상세 정보를 모두 알려주더군요. 특별히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회사 직원을 불러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항목의 보고서, 서신, 데이터 등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소득이었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 점을 잘 이용한다면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상대의 만족과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은 기쁨의 샌드위치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인도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일하는 켄 노팅햄은 회사 식당의 여종업원이 언제나 얼굴을 찡그리고 있음을 알아챘다. 매일매일 거의 2시간 동안 샌드위치만 만들고 있더군요. 그녀에게 저런 존재는 그저 샌드위치 1인분에 지나지 않았겠지요. 뭐뭐를 주세요라는 말 이외에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작은 저울에 햄을 달아보고는 양상추, 포테이토 칩과 함께 건네주곤 했습니다. 며칠 후 전 마찬가지로 식당에 줄을 섰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녀의 이름표를 유심히 보아두었다는 겁니다. 전 미소 띤 얼굴로 안녕하세요 유니스라고 인사를 한 뒤 무엇을 먹고 싶은지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그녀는 저울에 달아보지도 않고 접시가 넘칠 정도로 듬뿍 담아주더군요. 당신이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도 당신을 기억해 줄 것이다. 그러니 샌드위치 1인분 정도로 취급받고 싶지 않다면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마라. 다음은 유명인과 사귀는 법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보크는 찢어지게 가난한 탓에 학교를 채 6년도 다니지 못했지만 후일 미국 언론계에서 가장 성공한 잡지 편집자가 되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 주급 6달러 25센트를 받는 고된 삶의 연장이었지만 그는 결코 공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보크는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독학을 시작했다. 차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다니고 점심을 굶는 것도 예사였다. 그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미국 위인 전집을 샀다. 그리고 이들 유명인의 삶에 대해 꼼꼼히 읽은 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좀 더 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들처럼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보크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제임스 장군에게 어린 시절 운하에서 배 끄는 노동을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 편지를 받은 제임스는 친절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보내주었다. 그는 또 그랜트 장군에게 책에 나왔던 전투에 대해 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장군은 당시의 지도까지 그려가며 상세한 답신을 보내왔다. 후에 장군은 이 14살짜리 소년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보크는 에머슨에게도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전신회사의 말단 직원에 불과했던 이 소년은 유명 인사들 에머슨, 필립 브룩스, 올리버 웬델 홈스, 롱펠로, 링컨 부인, 셔먼 장군, 제퍼슨 데이비스 등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명인들을 직접 찾아다녔고 이들은 보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이런 독특한 경험은 보크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의 삶 역시 꿈과 야망이 이끄는 대로 발전해 나갔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 답신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답신을 해주는 분들도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의사를 찾아가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유명 인사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무척 기뻐한다. 그러니 상대방에겐 관심도 없이 온통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비호감이지 않겠는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찬사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다. 누구나 중요한 존재이길 원하지 않는가? 찬사란 상대가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에 감동한 상대는 무언가 보답하려 할 것이고 이로써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다음은 3장 설득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설득에 성공하는 방법에는요, 11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논쟁을 피하라. 불필요한 논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사람들은 10중 8구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할 것이며
비록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의 호감을 얻긴 그른 셈이다. 자존심을 짓밟힌 상대가 당신을 좋게 봐줄 리 만무하지 않은가. 2. 잘못을 곧바로 지적하지 마라.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 줄 필요는 없다. 당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논쟁을 피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한다면 상대는 오히려 더욱 관대한 태도로 당신을 감싸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스스로의 자비심을 보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을 회피하려 논쟁을 벌인다면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부드럽고 온화한 표현으로 상대의 감정을 보듬어라. 상대가 불쾌해 할 때에는 아무리 명확한 논리로 주장한다 해도 설득이 힘들다. 그러니 상대에게 더없이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라. 동조를 이끌어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5. 소크라테스처럼 대화하라. 대화를 시작할 때 자기 의견보다는 양측이 동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어라. 그리고 우리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단지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전해주어라. 6.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라.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일세라는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 어느 유명 일간지의 경제란에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모집한다는 대대적인 구인 광고가 났다. 이를 본 큐벨리스는 곧바로 이력서를 접수시켰다.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받은 큐벨리스는 월스트리트를 돌아다니며 회사 창립자의 생애와 족적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다. 이윽고 면접이 시작되었고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귀사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28년 전에 달랑 책상 하나와 속기사 한 명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자수성가형 인물은 대개 자신의 초창기를 되돌아보길 좋아한다. 물론 이 창업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어떻게 단돈 450달러로 회사를 창업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며 결국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금융가들에게 자문을 해주기에 이르렀다며 사장은 스스로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난 사장은 큐벨리스의 이력에 대해 짧게 질문한 뒤 부사장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일세. 상대방의 자랑을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기 얘기만 늘어놓기 바쁘지 않은가. 그러니 별 의미도 없는 자기 얘기를 늘어놓느라 상대를 지치게 만들지 마라. 7. 자발적으로 돕게 하라. 상대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줘라. 당신이 그저 자신들을 돕는 자라고 생각하면 상대는 기꺼이 협력해 줄 것이다. 이는 복잡한 정치 투쟁뿐만 아니라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도 무척 유용한 팁이다. 8. 공감하고 인정하라. 치열한 설정과 논쟁을 그치고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싶은가?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이런 대답에 꼬투리를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9.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진짜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이다. 진짜 이유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두 번째의 그럴싸한 이유라면 당신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상대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10.
쇼맨십을 발휘하라. 현명한 쇼맨십은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 창의력을 발휘해 보아라.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을 걷어치우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라. 11. 앞서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라. 경쟁심은 도전의식을 자극하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가져온다. 경쟁이란 남들보다 우수한 능력과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니 경쟁을 즐기는 자만이 성공을 맛볼 수 있다. 다음은 4장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는요, 6가지가 있는데요. 1. 칭찬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대하라.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어라. 곧바로 하지만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지만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둔갑할 때 사람들은 칭찬의 진위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 그리고 라는 말로 당신의 기대감을 보여주어라. 예를 들어, 존, 성적이 날로 향상되는 걸 보니 무척 기쁘네.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대신 성적이 날로 향상되어 가는구먼.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칭찬하라. 2.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단점까지도 자연스레 드러낼 것이다. 사람이란 무릇 불완전한 사람에게 더욱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3. 지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물어올 때 사람들은 뿌듯함을 느낀다. 그러니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요로 일할 때에는 분명 유쾌할 수 없다.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마라. 스스로도 강요당하길 싫어하면서 왜 타인에게 강요하려 하는가? 4. 상대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체면을 세워주어라.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범죄나 다름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상대가 틀렸다면 그 자신이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비난과 질책을 늘어놓기보다 관용과 위로를 보여주어라. 그리하면 상대는 당신의 배려에 감동하여 더욱 자신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5. 성공을 위해 달리도록 자극하라. 단 한 번의 칭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수년 전 런던에 작가를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학교는 4년도 채 다니지 못했고 아버지의 빚 때문에 감옥 신세까지 졌으며 하루하루 굶주림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구두약 상표를 붙이는 일자리를 구했다. 그리고 비좁은 다락방에서 런던 빈민가를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과 함께 살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글재주에 도통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한밤중에 몰래 원고를 발송하곤 했다. 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던 그에게 마침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비록 원고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편집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이었다. 드디어 인정을 받은 셈이었다. 젊은이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길거리로 뛰쳐나가 눈물을 흘렸다. 한 번의 칭찬이 이 청년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았다. 만약 그 편집자의 격려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영원히 꿈만 꾸었을지도 모른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아는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호였던 찰스 디킨스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라. 몇 마디의 칭찬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적이 있었던가?
당신을 칭찬해준 사람을 평생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당신이 그 사람의 역할을 맡을 차례이다. 어여쁜 제자 에피소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쁜 제자.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룹스 홉킨스는 계약 첫날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교에서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토미가 자신의 반에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토미는 여학생을 놀리는 짓궂은 장난을 즐길 뿐 아니라 걸핏하면 싸움질을 해대기 일쑤였다. 게다가 선생님께 버릇없이 굴며 학급 분위기를 망쳐놓는데도 일가견이 있었다. 토미의 유일한 장점은 바로 공부를 무척 잘한다는 점이었다. 호킨스 선생은 토미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학생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다. 로즈, 옷이 참 예쁘구나. 알리샤, 그림을 잘 그린다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칭찬해 주던 호킨스 선생님은 마침내 토미 차례가 되자 한박 웃으며 말했다. 토미, 네가 타고난 리더라는 소문이 있던데 올해 우리 반을 4학년 최고 반으로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주지 않으련? 이후 선생님은 토미가 하는 일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토미를 정말 착한 학생인 양 대해주었다. 그 결과 토미는 말썽을 부리는 대신 홉킨스 선생님의 가장 어여쁜 제자가 되었다. 9살짜리 꼬마조차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한 자에게 찬사를, 또 실패한 자에게는 비난을 쏟아내기 일쑤인데요. 이러한 냉혹하고 매정한 말들이 실패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성공한 자에게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찬사의 말을 줄이는 대신에요. 실패자에게는 더욱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칭찬해 주라고 하는데요. 그리하면 상대는 완전히 새로운 발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6. 부족한 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 상대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업무 자체가 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어라. 이 책에는 이처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요, 120여 개나 실려 있습니다. 삶의 귀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재미있게 읽으면서 보석 같은 가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